안녕하세요, 아니입니다. 오늘도 밤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보니까 밤에 말을 잘하더라고요. 밤에 약간 입이 트여. 그래서 밤에 촬영하는 컨텐츠를 좀 계속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겪었던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무수히 많은 면접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면접을 많이 받고 그 면접을 보면서 에피소드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면접 보고 나서 이거 합격 시그널인가요? 아니면 뭐 불합격 시그널인가요? 뭐 그 심사위원의 기침 소리 하나까지 막 의미 부여해가지고 나노 단위로 막 계속 복귀하면서 엄청 저를 들들들들 볶았는데, 근데 제가 그 면접을 그렇게 많이 겪어보면서 내린 제 결론은 면접은 정말 면가물입니다. 합격 시그널? 불합격 시그널? 없어요, 없어. 그래도 되게 강력한 합격 시그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또한 면가물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씁쓸한 면접 경험. 제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되게 얘기하고 싶은 면접이 제가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예요. 그때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저는 조금 회사 생활을 늦게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을 늦게 시작한 만큼 일단 서류 통과가 굉장히 힘들었고, 처음에 회사를 입사하고자 해서 막 이력서 넣었을 때는 진짜 수십 통 넣었던 것 같아요. 전화도 진짜 많이 했고 댓글도 남기고, 얼마 전에 제가 제 메일 이렇게 정리하다가 전에 막 메일을 보내고 막 그랬던 게 남아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거 보니까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 기특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서류 통과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한 100개 넣으면은 5개 정도 면접을 봤을까요? 그리고 그 5개 면접조차도 면접장에 가면은 막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전 되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력서만 봤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불렀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하니까 같이 일해보고 싶다. 근데 지금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치명적이다. 한 뭐 일주일, 빠르면 뭐 한 3, 4일 있다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메일이.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진 상태에서 잡힌 면접이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또 서류 통과였고 엄청 기대를 했죠. 엄청 기대를 하고 진짜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연역 외우고, 뭐 그 회사가 했던 프로젝트 막 달달 외우고, 뭐 조직 같은 것도 좀 보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회사 자체가 되게 캐주얼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막 고양이가 다니고 동물들이 막 다녔던 기억이 나. 그래서 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좀 회사 같지 않다, 딱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면접 자리에 앉자마자 담당자분이 저한테 시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시험지가 실무 경험이 없으면 풀 수 없는 시험지였어요.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근데 저의 이력서에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거를 실무해본 경험이 없다는 건 다 있어. 근데 굳이 불러서 실무 테스트지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막 어깨 너머로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였으니까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썼지. 막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헛소리를 되게 열심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지를 자기들이 가져가더니 이 시험만 통과하면 그냥 뭐 우리는 임원 면접 됐고 그냥 바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시험지를 받아가더니 갑자기 대표님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긴급회의를 막 하면서 대표님이 막 엄청 화를 내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약간 그게 내용이 뭐 막 또렷이 들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뉘앙스가,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자기들끼리 막 우당탕탕탕탕 막 해요. 저를 앉혀놓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직감을 했죠. 자기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걸 썼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막
쭈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그때 앉아 있으면서 저도 좌불안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담당자분이 오시더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싸가지야. 저 어이가 없어. 그 되게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저의 가방을 이렇게 탁 저한테 이렇게 탁 주면서 약간 나가란 식으로 아 됐고 막 잡상이 쫓아내듯이. 그래서 제가 심지어 뒷걸음질로 나왔어요. 나 열받네. 그때는 내가 신입이었고 막 너무 좀 뭐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로 회사도 처음 들어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내가 정말 뭘 잘못한 줄 알고 네네네네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막 그 회사 분위기 좀 특이했어. 내가 그렇게 막 약간 쫓겨나는 그런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도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고 막 이걸 이런 식으로 내시면 어떡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니 문을 쾅 닫는 거예요. 나 지금 생각하니까 열받네. 나한테 시험 있다고 얘기했냐? 왜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테스트 모으며 준비 안 됐고 나 이런 테스트 응할 수 없다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그냥 그 테스트 안 하고 됐고 나 니네랑 일 안 해 이러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이제 막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말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서 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쫓겨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하고 그래도 제가 그 전에 봤던 그 몇 안 되는 회사들은 굉장히 다들 예의가 발랐어요. 그렇게 무례한 회사는 그 회사가 정말 그 이후에도 그렇게 무례한 회사는 없었어. 그 회사가 정말 근본이 없고 내가 뭐 직원으로 지원을 한 사람이지 직원도 아니고 아직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가방을 이렇게 쥐고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어안이 벙벙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드라마 쓰신 분들은 현실 고증자입니다. 갑자기 비가 싹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난 우산이 없어. 방금 쫓겨났어. 내 기분 처참해. 근데 갑자기 싹 하고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만 있었으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뭐 예를 들면 한 95통의 실패를 겪었잖아요. 너무 많은 서류 탈락을 겪었고 또 그 전에도 계속 면접 갔는데 막 간을 보다가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거의 막판에 딱 이런 상황을 만나버리니까 그냥 정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제가 비가 온다는 뭐 우산을 써야 된다 나 우산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아. 너무 비참하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빗속을 막 걸어가면서 막 울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고 이미 막 몸은 다 젖어 있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이제 막 울음이 나는 거죠. 그때 저를 생각하니까 좀 되게 진짜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유 정말 잔인하다 잔인해. 아이고 울면서 이제 차를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냥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받으셨어요. 제가 막 우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너무 나 이거 아닌 것 같다. 회사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내 주제에 회사냐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면 참 현명하시죠.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회사 참 자질 없네. 그냥 그렇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회사다.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지원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회사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너가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시면서 막 같이 이제 위로를 해주시면서 네가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난 사건으로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을 안 하고 포기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끝까지 한번 해봐. 어?
정말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날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해봐. 끝까지 정말 내 힘 닿는 데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걸 받아들여도 돼.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중에 생각해도 난 진짜 후회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했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도 안 됐어. 그러면 그때 포기해도 된다고. 그때는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고. 그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런 일 한 번 당했다고 네가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러는 건 너무 나약하다. 어? 물론 마음 아프고 슬픈 건 알겠는데 오늘 하루만 울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다시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진짜 네 인생에서 후회 없을 정도로 도전하고 노력한 게 맞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지 않아요? 되게 지혜로운 조언이었고 제가 또 그 얘기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맞지. 내가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울음이 정말 뚝 끊쳤어요. 계속 도전했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냐 네가 지냐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한다. 그때 악바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다 이러고 이력서를 또 막 넣고 그때 이제 때마침 어떻게 물꼬가 튀었냐면 저를 프리랜서로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근데 거기도 좀 업력이 있는 회사였어요. 저도 아는 회사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프리랜서로 이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좋다.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제 전공 분야를 물고 이제 같이로 막 출근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2달인가 한 달인가 일을 하고 나서 그쪽 팀장님이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정규직 자리가 지금 TO가 있는데 여기에 좀 들어오실 생각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동시에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동시에 제가 그때 이력서를 막 뿌려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2달 만에 연락이 왔고 면접을 또 갑자기 보자고 하셔서 면접을 봤는데 당일에 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시에 2개의 자리에서 제가 다 합격을, 하나는 오퍼였고 하나는 합격을 받은 거죠.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100개씩 낼 때는 안 되다가 되니까 그렇게 2개의 제안이 막 저의 커리어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면접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를 굉장히 막 비참하고 바닥을 치게 만들었던 면접이었지만 동시에 그때 저의 어떤 내면에 있던 도끼를 좀 끌어내줬던 그런 면접이었어요. 제가 그 B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B회사 들어가서 그만큼 열심히도 했고 되게 빨리 자리를 좀 잡아서 제가 한 1년 차쯤에는 이미 약간 PM급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실장님이 저한테 뭐 무슨 업체가 하나 왔는데 자기한테 일을 좀 달라, 외주 일을 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 미팅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다른 팀장님이랑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미팅이 많으니까 저는 되게 또 심드렁했죠. 거기서 근데 되게 호소를 막 하시더라고요. 지금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고 막 너무 힘들다, 일을 좀 다오, 막 엄청 어필하시면서 잘할 수 있다 막 이러시면서 잘 좀 봐주세요 뭐 팀장님들, 저 그때 팀장도 아니었지만 막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네 뭐 있으면은 뭐 같이 하면 좋겠네요 하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랑 그런 프로필 같은 걸 이제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프로필인 거예요. 뭐지?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러고서 끝에 회사명을 딱 보는데 웬일이야, 그 회사인 거예요. 저 쫓아낸 회사. 제가 보다가 하고 딱 봤는데 그 회사야? 얼굴을 봤어요. 저 그제서야 진짜 그 대표님인 거예요. 노발대발 그 난리치던 그 대표, 사람을 앞에 두고 막
막 난리치던 그 대표님인 거예요. 그날 정말 제가 와, 인생 모를 일이다. 아니 어떻게 나를 쫓아낸 그 회사의 대표가 이제 나한테 찾아와서 읍소를 하는 이런 상황? 아, 나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다 잘 해야 되겠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봐봐. 내가 언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되게 씁쓸하면서도 아, 되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일이 막 다시 기억나면서 막 기억에 남는 면접이에요. 그 면접이.